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프롤로그. 흔히 말을 칼에 비유합니다. 말은 칼처럼 강한 힘을 지니고 있고 때로 상대를 다치게 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비난에 심장이 베이는 고통을 느끼고 사랑하는 이가 던진 무신경한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물게 하는 것도 바로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 누군가와 주고받는 대화, 무심결에 하는 혼잣말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닌 것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응원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기 사랑 언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부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언어는 두려움, 죄책감, 근심, 걱정이 담긴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와 비교해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자신의 존재에 깊은 상처를 내는 무서운 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흔들고 일상을 어지럽히고 삶을 공허하게 만들 때 이 책에 담긴 자기 사랑 언어를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말의 강한 힘이 당신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에 한눈 팔며 살기엔 당신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1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의 표현으로 자신을 평범한 사람 혹은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만 잘났다는 자만심이나 거만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혹은 미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내 존재를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같이 못난 놈이 무엇을 잘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따뜻한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당신만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데스몬드 투투. 자신의 몸, 정신, 영혼에 대한 자신감이야말로
새로운 모험, 새로운 성장 방향, 새로운 교훈을 계속 찾아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며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오프라 윈프리.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할 것이다. 내 몫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불행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인생은 생기를 잃고 초라해집니다. 내게는 내 몫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불만과 피해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는 내 몫의 삶이 있듯이 내 몫의 행복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은 잘 알아보면서도 정작 자신이 언제 정말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방하며 점점 더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행복, 내 몫으로 주어진 행복이 나를 알아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 권리가 없듯이 행복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릴 권리가 없다. 조지 버나드 쇼. 이 일을 할 때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평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대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과 진짜 살아있다라고 의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생기와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음을 의식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살아갈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일을 할 때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프리드리 니체. 내가 나인 것이 좋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세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과 어둡고 상처 입은 내면까지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나 자체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결핍과 외로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갓난아기가 어떤 일을 해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설명이 필요 없고 논리와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에 그냥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내면의 아이는 때때로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죄책감과 피해의식으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를 다독이고 사랑해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참 좋다.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진다. 로저 로젠브러트. 나는 점점 더 나다워지고 있다. 나다움을 찾아 존재감을 만들어 가세요. 많은 사람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외모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젊음을 찬양하고 젊음 자체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의외로 어설프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적인 모습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 매 순간 꿈과 열정을 품고 살아온 사람은 자신만의 아우라를 갖게 됩니다. 그 아우라가 존재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20대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얼굴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코코 샤넬. 나는 젊고 건강하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를 먹으니 체력이 떨어져서 거울을 보니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 젊었을 때는 생기 넘치고 총명했는데. 이처럼 모든 일에 나이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면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말을 들을수록 신체 나이를 생각의 나이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청춘이라는 단어는 특정 시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이에 끌려가지 않고 나이를 초월해서 살고 싶다면 나는 젊고 건강하다 하고 말해보세요.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한결 생기가 돌고 활력이 솟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뿐 늙지 않는다. 하지만 성장을 멈춘다면 비로소 늙게 된다. 랄프 왈도 에머슨. 열정을 잃은 사람은
노인과 같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나는 나를 믿는다.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응원해 주세요.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수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경험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마주하는 사람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방어적인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에는 인생은 즐거운 모험으로 가득 찬 여정이지만 후자에게 인생은 두렵고 고단한 고행일 뿐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의 격려와 위로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응원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결과가 생기든 나는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응원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할 수 있다. 에리 프롬.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 waldo 에머슨. 마음 가는 대로 한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뾰족한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결국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결정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자. 그리고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어떤 것이든 그에 충실하라. 자신이 가진 재능의 끈을 놓아버리지 마라.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르면 성공할 것이다. 시드니 스미스.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스스로의 이유를 갖고 있다. 블레즈 파스칼. 나는 행복할 운명이다. 운명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운명이 내 편이라는 사실만은 알 뿐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운명은 나를 도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내가 불행을 예정하면 운명은 나를 불행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나는 행복할 운명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분 좋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내 운명은 이미 행복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에이브러햄 링컨.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존 맥스웰.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스스로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상의 권태와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지냅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행복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사라집니다. 일종의 행복 무기력증에 빠져 스스로 행복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행복하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모든 권리가 그렇듯 행복할 권리 역시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삶이 권태롭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자신의 행복에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끌어모으면 상당히 높이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행복이 받을 줄 아는 사람의 몫이듯 상처도 스스로 받고자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욕심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상대에게 인정받는 것이 빛이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빛을 얻으려면 그림자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기를 거부하면 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더 이상 상처받는 삶을 거부하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독재자는 내 안의 작은 목소리뿐이다. 마하트마 간디. 나에게 더 집중하자. 다른 이의 삶에 한눈 팔며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병은 비교병 혹은 의식병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상대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행복한지보다 다른 사람들의 취향과 기분을 더 궁금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빈 껍데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없는 허무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에 한눈 팔며 허투루 살아가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돌렸던 눈길을 거두고 나에게 더 집중한다 하고 말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윌리 페이머스 아모스. 위인이나 위인의 조건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스스로 위인이 되라. 마르쿠스 아이웰리우스 안토니우스. 지금까지 잘해왔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듬어 주세요. 우리는 자꾸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더 분발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난과 비판 속에서는 열정이 자라지 못합니다. 비판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위축됩니다. 비난하면 할수록 열정은 더욱 사그라듭니다. 점점 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듬어 주세요. 자꾸 자신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고 말해보세요. 열정은 스스로 꼽히지 못합니다.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식었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껴안아 주세요. 그래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존중하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라. 자존감은 자제력을 낳는다. 이 둘을 모두 겸비하면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따뜻한 품성과 인간미를 갖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세요. 색깔과 모양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꽃이 있고, 모양은 평범하지만 무척 향기로운 꽃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꽃을 선택할까요? 아마 처음에는 색깔과 모양이 아름다운 꽃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흥미가 서늘해지고 향기로운 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 동안에도 은은한 향기로 주위를 계속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서 볼 때만 좋은 사람이 있고 언제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 때문에 첫눈에 끌리는 사람이 있고 은은한 매력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향기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향기는 품성과 인간미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따뜻한 품성과 인간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품성과 인간미를 갖자 하고 말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서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지난하기 때문이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고독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내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자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과 대면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경험과 다양한 만남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 하고 말해보세요.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단독자로서의 나 자신과 대면해보세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 알베르 카미.